올해 경제 성장률이 상향 전망되었다는 뉴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는 나라 경제가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통장 잔고나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왜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많은 분들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숫자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이야기로 느낍니다. 당장 내 소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사업장의 매출이 눈에 띄게 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숫자는 정부나 경제학자들만 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삶과 비즈니스의 내일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기예보라는 겁니다. 내일 날씨를 알아야 우산을 챙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의 흐름을 모르면 눈을 가리고 낯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경제 성장률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지갑 사정과 기업의 내년 계획까지 좌우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국내 총생산, 즉 GDP의 진짜 의미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경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적표를 제대로 읽기 위해 꼭 알아야 할 4가지 포인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GDP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문장 안에 GDP를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원칙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경 안에서라는 기준입니다. 생산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느 땅에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죠.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 돈을 벌면 한국 GDP에 포함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공장에서 만든 물건은 미국의 GDP로 잡힙니다. 다음으로 일정 기간과 새롭게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측정하며 올해 새로 만든 물건만 포함합니다. 작년에 만든 중고차를 올해 거래하는 건 GDP를 높이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딜러의 중개 수수료는 올해의 새로운 서비스 가치로 인정되어 포함됩니다. 또한 중복 계산을 막기 위해 타이어 같은 부품이 아닌 마지막 최종 완성품의 가격만 계산하며 반드시 시장에서 돈으로 거래되는 것만 포함합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밥은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시장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GDP에는 영원으로 기록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입니다.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는 현재 물가를 반영한 명목 GDP를 보지만 진짜 경제가 성장했는지를 따질 때는 물가 상승이라는 착시 효과를 제거한 실질 GDP를 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몇 %다라고 하는 지표는 바로 이 GDP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거대한 GDP를 움직이는 4개의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그리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입니다. 우리 국민이 돈을 쓰고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공장을 짓고 정부가 나라 살림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 물건을 해외에 많이 팔아야 GDP라는 기계가 힘차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GDP를 볼 때 주의할 한계점도 있습니다. GDP가 국가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잣대이긴 하지만 완벽한 지표는 아닙니다. 여가 시간의 증가, 깨끗한 환경 등 질적인 요소를 측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경 오염을 일으키며 공장을 가동하거나 범죄율이 높아져 보안업체의 매출이 늘어나도 GDP는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거래되어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는 불법 거래나 지하경제는 시장 가치로 포착되지 않습니다. GDP가 오르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해도 그 부가 소수의 대기업이나 자산가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대다수 서민의 체감 경기는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분배의 불평등에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성장률 전망치가 단 1%
혹은 0.5%라도 꺾인다는 신호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작 0.5% 혹은 1%의 숫자가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숫자의 하락은 실물 경제에서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곧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이 신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체는 바로 기업들입니다. 경영진은 올해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죠.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기업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생존을 위해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계획했던 신규 사업이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전면 보류하거나 축소하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멈추면 채용 시장의 문도 자연스럽게 닫힙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들고 때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시작되기도 하죠. 이는 곧 사람들의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지갑을 닫게 됩니다. 외식이나 쇼핑을 줄이고 씀씀이를 최소화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죠. 이렇게 가계 소비가 얼어붙으면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매출이 꺾인 기업은 또다시 고용과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뉴스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던 성장률 지표의 하락이 결국 내 월급 봉투가 얇아지고 동네 상권이 침체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거대한 경제의 톱니바퀴가 둔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존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처럼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만약 지표가 하락하는 흐름이 보인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하죠. 현금 흐름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다가올 위기에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통한 공격적인 투자는 잠시 미루고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현명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지표의 흐름을 안다고 해서 모든 위기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막연한 불안감에 흔들리지는 않게 되죠. 멀게만 느껴졌던 거시경제의 지표는 결국 내 삶과 비즈니스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에 나오는 성장률 숫자를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내 지갑과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으로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